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제가 이 증권 방송들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 너무나 많은 전략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뷰가 제각각이니까 사실 선택지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방송을 보면 되려 선택이 어려워지니 좋은 방송 하나 좀 잡아가지고 같이 호흡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방송만 봐라. 출발 성공 투자 괜찮습니다. 뭐 세간의 평가도 꽤나 좋고요. 세간의 평가. 저희 시청률도 상당히 네.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요거 컨셉 왜 이래요? 하나 잡고 보자고. 네. 예, 뭐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왜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그러는 거예요? 연휴 전이니까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좀 기운 빠져 계실까 봐 네. 같이 좀 웃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아니, 저희가 또 평타를 계산을 해보니까 평타를 이렇게. 수익률도 꽤나 네. 괜찮아요. 시청률이겠죠, 저희 시간대. 시청률. 아니 뭐 여기서 난 종목 수익률도 좋고 수익률. 시청률도 상당히 좋고 하니까 네. 보시자고. 저도 뭐 영상 댓글이나 채팅창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 경제방송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제일 낫다라는 얘기를 나보다 더 안 본 한데요? 건 아닌데 입 네. 밖으로 내지는 않잖아요. 제가 방금 입 밖으로 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라.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박앵커가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니까 첫 번째 브리핑 제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잘하셔야 돼 오늘.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첫 번째, 현대중공업 얘기, 저희가 조선사에 대한 얘기들을 간간히 해왔어요. 오늘 상장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이슈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오늘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 2001년 2월에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한 이후에 조선사가 상장하는 건 20여 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한번 확인을 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첫날 유통주식 물량이 전체 9.6%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주식 물량, 유통 물량이 좀 적을 경우에는 상승 압력을 많이 받는 사례들이 있었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하나와 그러면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시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의 시총을 뛰어넘을까라는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유통주식 물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적은 건 좋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미확약 물량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9.6% 유통 물량 중에서 그중 40%가 외국인들의 물량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량이 좀 덜 나온다 할지라도 외국계 창구의 물량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 변동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는 증권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변수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한국조선해양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따상을 하게 되면 일단 한국조선해양의 시총을 넘어가니까. 훨씬 뛰어넘어요. 네. 하다 보니 이제 자회사 상장이 되는 것만으로 지주사 할인 이슈는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한국조선해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 깊어지겠다 네. 싶었거든요. 실제로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와 같은 이유로 1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업황 자체가 회복을 되고 있고 네. 조선사도 뭐 K조선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맞기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국조선해양 역시 친환경 선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 대한 강점들 계속 얘기는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지주사로서의 어떤 할인들 참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변수로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 상장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럼 현중 떼내고 현대 삼호중공업 떼내고 이랬을 때 지주사 할인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요거 좀 큰 고민이긴 하죠. 그게 애매하죠. 예. 네. 일단 한국조선해양의 여파는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도 현대중공업부터 오늘 조선주 전반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오랜만에 저희 이 섹터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증권주인데 네. 증권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뭐 증권사들의 반박을 좀 보면요. 거래대금이 2분기 지나고 꺾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꺾였긴 한데 일단 과거 수준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절대적으로 높은 규모를 그렇죠.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증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호적 자금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열어보실까요? 넘겨보면 예탁장고나 신용융자나 CMA, MMF 등의 증시 주변 자금, 언제든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금들이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뭐 일간의 변동은 띄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증권주 우호적인 환경 속에 있어라고 긍정의 답변들을 곳곳에서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에서 의견을 낸 걸 넘겨보면 지금 추가 긴축과 위험 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있어서 증시 크게 상승할 여력이 지금으로서는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장기금리가 하락하면 위험 회피 증가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도 장기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총이 줄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 장기금리 하락 결국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총 그렇게 크게 증가할 여지가 못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다면 당연히 증권주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 다 모아서 한 판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서 기대 요소들, 그래도 거래대금 괜찮아. 증시 주변 자금 좋아. 그리고 거물급 IPO 하반기에 오늘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대금 유지될 거야. 그리고 일단 배당 괜찮고 맞아요. 밸류 부담 없잖아. 이게 증권주에 대한 접근 포인트고요. 반대로 지금 각국에서 유동성 회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거래대금 줄어들 거야. 금소법 시행 이후에 트레이딩 관련한 지표들 부진하고 가계대출 규제 있지. 신용 증가 속도 하락될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더 공감하세요? 김영롱 앵커. 저는 그래도 배당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 한 6, 7%는 배당 수익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뿐더러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다기보다 네. 요새 모든 업종이나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피크아웃 얘기하잖아요. 정작 증권 쪽으로는 피크아웃 얘기를 안 하네요. 거래대금 한번 피크 찍고 약간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다른 산업이었으면 좀 이런 얘기 나왔을까 싶긴 한데 제 살은 못 깎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긴 합니다만은 배당주로서의 증권주 그리고 실적은 어쨌거나 받쳐주고 있잖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 근데 김영롱 앵커의 의견이 지금 제가 아침에 쭉 읽고 들어왔던 증권사 의견들이랑 좀 맥락이 비슷해요. 하반기까지 배당 매력 보고 가고 네. 내년 상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라는 목소리였는데 들려오는 소식들 점검을 해보죠. 일단 미래에셋증권에서 1,000억 원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 내렸습니다. 맞아요. 3개월 이내 장내에서 주식시장을 통해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오늘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메리츠 그룹주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었어요. 배당 성향 줄인다 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면서 메리츠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5월 저점 이후 최대 140% 이상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자사주 매입, 배당 관련한 이슈에 증권사들 주가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최근에 주가 흐름 어땠는지만 끝으로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한 4주간 20%, 7일 연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삼성증권, NH투자 그렇게 상승률이 우리 맨날 2차전지 이런 거 체크할 때 대비해서는 높진 않아요. 예. 근데 나름 안정적이었고 KTB나 한국금융지주 쪽은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죠. 여기 그래도
비교적 많이 오른 이쪽이 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이에요. 맞아요. 네. 증권가 곳곳에서 제일 탑픽으로 많이 배당 메리트 본다면 삼성증권은 NH투자 이렇게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오늘 체크 필요할 것 같네요. 그 IPO 대표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들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예, 하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이거 공개하기 전에 공개해버렸네요. 우리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기로 해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있는 사람, 안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예적에 판 사람. 세 번째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에코프로비엠과 관련해서 10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10조 1천억 원짜리 수주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관련해서도 어제 드디어 장중에 최고 10조 2,960억 원을 찍었습니다. 종가로는 약간 못 미치긴 했는데 네. 뭐 지금의 상승세로 봤을 때는 10조 찍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만 8거래일 동안 올라가면서 46%가 올랐습니다. 2019년 3월에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1년 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폭락했을 때 그때 저점이 보시는 51,800원이었는데 딱 1년 반 만에 46만 9,700원 찍었고요. 한 번만 더 올라주면 10배거가 되는 겁니다. 1년 반 만에 남들은 10년 동안 10배거 바라보는데 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릴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더 갈까? 더 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못 믿는 그런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나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현지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10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2025년의 매출액이 9조 원을 찍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그 10조 원짜리 수주도 2026년까지일 뿐더러 향후에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내고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로부터 또 수주를 받아낸다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실적 증가 추이는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매출액이 3,870억 원, YOY로 했을 때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370억 원입니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공급 이슈나 아니면 수익성 이슈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에 10배가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다는 증권사들의 호평 그리고 증권가의 줄줄이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날 목요일에 이 소식이 SK이노베이션과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날은 분명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딱 달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증권가 리포트가 쏟아졌어요. 맞아요. 한 3-4곳이 동시에 목표가 줄 상향 리포트를 내면서 그때 이후로 탄력받고 그 뒤로 지금까지 내리지 않고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의 주요 벤더가 됐는데 결국엔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니까 네. 결국 그 관련해서 또 다른 수주를 따낼 것이고 LG화학으로 또 따낼 수 있고 이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한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또 에코프로비엠 자세히 한번 다뤄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의견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주와 조선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선주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권사의 코멘트는 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걸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환기가 일어날 거다.
좀 실적이나 수주 얘기들은 워낙 이제 좋게 나오다 네. 보니까 뭐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까지는 반응을 잘 못 해줬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가 참 올해 좀 흐름이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만 본다라면 계속 역대 최고치 수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수주가 잘 나오는 거에 대한 기본 배경이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천연가스 상승 이런 것도 에너지 관련해서의 상승도 좀 있었지만 물동량 증가 이런 것도 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도크가 가득 찼고 그리고 이제 뭐 고부가 가치 선박은 거의 다 싹쓸이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중저가 선박은 오히려 수주를 못하는 정도로 지금 업황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올해 업황이 바닥이고 계속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만 본다라면 이거 뭐야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엔 지금 나오는 실적은 2, 3년 전에 약간 저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수익성이 좋지 못한 배들을 선박을 하는 거에 대한 실적인 것이고 지금 수주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앞으로의 실적인데 이것이 이제 좀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뭐 후판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조업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것은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해소가 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계속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 혹은 약간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거. 뭐 조선 20년 만 조선업종 20년 만에 이제 신규 상장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공모 가격도 그렇게 높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흥행 가능성.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따상을 하고 계속 상한가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 뭐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약간 코멘트 하나만 좀 해주세요. 한국조선해양 네. 지주사 할인과 어떤 슈퍼사이클 그 가운데서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감 두십니까? 지금은 일단은 지주사 할인 쪽으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중간 지주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겹치는 부분들 사업이 좀 영역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예를 드는 것은 그렇다고 카카오가 하락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카카오가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슈에서 본다라면 또 어쨌든 투자자분들한테 조선주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선주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딱 눈에 띄는 종목만 집중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어떤 의견, 코멘트도 한번 들어봤고요. 조선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두 번째는 역시 오랜만에 다루게 되는 증권주인데요. 실적이랄지 아니면 어떤 배당의 매력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글쎄 좀 주가 탄력만 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증권주는 의외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뭐 테이퍼링 뭐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에 왜 좋을 것이냐 증시가 안 좋을 것인데 오히려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증권주는 결국에는 증시에 답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기가 한 달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증시 뭐 올해보다 과연 낮을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증시가 뭐 미국 증시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약간의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라 생각을 좀 하는 인식도 강하고 오히려 골디락스 증시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권사들이 과거와는 다른 점은 뭐냐면 정말 예전에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브로커리 영업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했었고 2010년 정도부터는 약간
랩이라든지 어떤 펀드 이런 상품들이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반 브로커 영업도 중요하고 금융상품 판매라든지 또 뭐 꼭 대형이 아니라고 하지만 증시가 계속 화랑장세를 보여주면서 IPO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증권사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로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최근에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신용 잔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P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이자 관련돼서 어떤 수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증권사들이 약간 고배당 성향을 맞아요.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증시가 상당히 좋아서 증권사들의 수익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엄청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배당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기대를 해본다라면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한 7, 8% 정도의 배당 수익을 예상을 좀 하기도 하고요. 뭐 NH 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증권사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증권사들이 다 이렇게 뭐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거나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뭐 방금 언급해드린 삼성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또한 그 중에서 추려봤으니까요. 역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초읽기 의류주를 오늘 갖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그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만은 패션 의류주 관련해서는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들 기업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좀 있고 또 어저께 미국도 소비 심리 이런 지표를 보시면 오히려 역성장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를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계속해서 뭐 안정적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섬유 이런 패션 의류주들이 그러면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경제 악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주요 그 ODM을 생산하는 공장 기지가 거의 베트남 쪽 네. 신흥국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 베트남 같은 경우 락다운을 좀 걸은 바람에 공장 생산이 상당히 둔화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나라 기업뿐이 아니라 일본 같은 기업들도 뭐 IT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도 그런 부분들 서서히 좀 풀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이 이제 재개가 되는 부분들. 반면에 이제 지금 시즌 자체가 의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시즌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겨울로 갈수록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 성수기 시즌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좀 있고 옷이 어쨌든 두꺼워질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비싸지니까.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호기의 시즌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공장이 락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주요 판매 업체들이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제 매수가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류주에 대해서는 초여름이었나요? 제 기억 그때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 대표께서 좀 확인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스탠스가 바뀌면서 의류주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골라본다면 좀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미국 브랜드 여러 브랜드를 이제 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같이 좀 기대를 하는 게 약간 패션 관련해서 그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여성용 가방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OEM, ODM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류주와 관련해서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세 종목도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